이제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점차 빠르게 더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 사이에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4분기와 1분기의 경기와 또 기업 실적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경기와 기업 실적의 시험대라고 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번 주 통과하게 됩니다. 뉴욕 주식시장 이번 주 어떨까요? 네, 이번 주 미국은 연휴 주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미국판 추석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고요. 그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이 최대 쇼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다음 달 말 크리스마스까지 준비를 하면서 미국 전역이 한창 설레어야 할 시기인데요.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맞는 연말 연휴 주간인데요. 미국 당국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상 추수감사절에는 5천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이동을 했는데 올해만이라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찾지 말아달라는 게 정부의 호소입니다. 이미 지금 일부 방송에서는 지금이 연휴 주간을 앞둔 주말인데 벌써 몇몇 공항에서는 큰 여행 인파가 나타났다는 보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 주간을 거치면서 증시에는 관망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기대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뉴스플로우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통상 이 시기면 소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증시 흐름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팬데믹 충격에 따른 경제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 가늠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투자 자금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조금 전망을 해보자면 전형적인 팬데믹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각각 0.73%, 0.77%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0.22% 올랐습니다. 팬데믹 수혜를 받는 빅테크주의 상승세 덕분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 5,5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쏠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 소식이 증시에 일정 부분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최근에 생명공학업체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또 증시가 주목해야 할 게 부양책 협상입니다. 지난주 협상 기대감이 갑자기 커지면서 커졌는데요. 이 이슈는 워낙 지난 수개월 동안 지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부양책을 강하게 추진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뉴스에는 그동안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왔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24일 나오는 소비자 신뢰지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 컨센서스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9에서 98.3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도 주목됩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 당일인 26일은 휴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오후 1시 조기 마감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FDA 일정과 함께 리제네론 관련주와 또 화이자 관련주도 오늘장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만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양대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와 또 내년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의 매수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가운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도전할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과 우리 주식시장의 영향력 체크해 볼까요? 네,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유럽은 상승하고 미국은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혼조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려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경제 정책과 관련한 우려감도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 증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 및 사망자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개발 중인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한 기대감으로
강보합권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유럽 증시 동향의 특징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 및 공세령 하에서도 큰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이번 겨울이 마지막 코로나 대유행일 가능성에 좀 더 투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전일 재무부가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 중 일부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한다는 우려감과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가 부양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12월 초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이었다는 공화당 관계자의 언급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다우 0.7% 하락, 나스닥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역시 기술주들의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증할수록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점은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인데 결국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역시 실적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동향을 고려해 봤을 때 국내 증시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인데 이미 금요일 증시에 많은 재료들이 미리 반영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약간 주춤했었고 코스닥은 또 바이오주에 힘이 실리면서 키 맞추기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향방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방향성 예측해 본다면 지난 금요일 증시 후반부 상승을 이어받을 경우 강보합선 부근에서 출발해서 큰 변동성 없이 약보합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와 그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미 정부는 어제 저녁 수도권 지역 사회 거리 두기를 오늘 밤 자정을 기점으로 2단계로 조기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확진자 수 증가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반증인데 이에 따른 우려감 및 종목별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언택트 종목들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고 컨택트 관련 종목들의 약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유럽 증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세령 하에서 지수 움직임이 과거 대비 견조하다는 점에서 컨택트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가 결국은 지수의 급락을 막아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변수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금요일 막판 매수세를 늘렸는데 현재와 같은 환율 수준에서 큰 매수세로 전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현재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에서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매매 동향 관찰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현재 지수대에서 강력한 돌파를 이끌 만한 재료가 없고 오히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한 이후에 매수에도 늦지 않다는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당분간 코로나19 피해 종목의 저점 매수에 좀 주력하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